자, 37번. 정상권은 이제 여기 물어보시면 되고, 자, 38번. 이제부터 이제 잘 보세요. 2002년 1월 1일부터 2억 초과, 2022년 7월 1일부터 1억 초과에 대해서 강력한 DSR 규제가 시작이 되었다. 그죠? DSR 규제. 이 DSR이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LTV 뭐 80%, 70%, 백날 주본들 10억에 70%도 뭐 7억입니다. 7억. 우리 창원에 저 시골, 여기 어디고, 신박산 있는데, 그 창고도 이제 투기적 풀려버렸죠. 풀려가지고 이제 7억 해준다 하는데, 제기를 할 거, DSR이 뭐 1억 초과되면은 소득주민에 한 게 그어서 걸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예요. 자, DSR이 뭐냐?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하고, 예로 연봉이 4천만원 봉급자가 기존 대출이 2억이 딱 하면은 4천에 40%, 1600까지 원리금 충당으로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 이상은 대출 해주지 마라. 이 이야기야. 연봉이 작으면은 이 금액이 작아지고 대출금이 작아지고 연봉이 세고 소득금이 많으면은 높아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여기에 사람 죽인다. 요새 지금. 그래서 부동산이 이거를 너무 1억에다 초점 맞춰나가니까 부동산에 오를까 안 오를까? 안 오릅니다. 대출을 꽉 묶어버리면은 부동산은 오를 리가 없어요. 옛날에 일본도 91년도에 거품이 팍 올랐다가 그때 대출을 꽉 묶어버리거든. 그래서 퍽 들이고, 근데 빡 올라가니까 퍽 들이고 같이 막 들어. 30년 동안 들어요. 30년. 오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조금 뭐 반등했다가 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경 수도권에 1억 2천 주고 산 게 5년 만에 29평짜리인데 아파트가 3억 6천까지 갔다가 지금은 얼마까지 가느냐? 3천만 원 주도 안 팔리더라. 그럼 10분이 일본만 그러느냐? 앞으로 한국은 괜찮느냐? 그러면 이제 두고 볼 일입니다. 특히 인구가 소멸하는 지역이 있죠. 인구 소멸 지역, 대강 어딘가 있죠. 자기 사는 데서. 우리 경남 같으면은 뭐 이쪽 주변에 창원 좀 뭐 인구가 100만 도시니까 뭐 괜찮지만은 주변에 저거 뭐 군지역 있죠. 군지역. 군지역들은 그 대단지 아파트고 뭐 아파트 잘 지나본들 가격이 잘 형성이 되겠느냐고. 젊은 사람이 안 가는데 전부 다 가보면 막 60, 70, 60, 70은 뭐 맨날 심부름만 다니고 노인당 가보면은 그 80, 90, 100짜리가 앉아 있는데 65, 70다 돼갖고는 맨날 저 막걸리 사고 막걸리 쫓아 사와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 뭐 20년 있으면은 다 있으니까 다 돌아오고 없지. 젊은 사람들은 뭐 그럼 인구 소멸 도저히 되거든.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사는 거네. 농지연금은 그 빨리 맡기면 그건 괜찮죠. 농지연금은 빨리 맡기면 되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상가나 이제 이 주택 같은 거는 지금이라도 주택연금에 어르신들이 시골에 있는 집은 빨리 맡겨야 돼요. 자꾸 떨어질 밖에 없거든. 시골에 무슨 주택이 자꾸 나와 있어요. 가격이. 시골에 있는 아파트나 뭐 주택이 있으면은 빨리 저게 주택 금융공사 가서 맡기는 게 최선입니다. 그래갖고 한 달에 100만씩 오면 막 그 어르신 먹고 쓰시라 보고 잡다고 하셔야지. 자, 그래서 이제 DSR이 중요하다 설명드렸고요. 앞으로 연말 가면은 이 금리가 8에서 한 10%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지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10%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주택담보대출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고, 이제 제외되는 대출이 있습니다. 주택담보 DSR에서 제외되는 거는 이제 보시고 주로 중도금 대출 같은 거, 뭐 이런 거, 전시자금 대출, 주택연금 받은 거, 사람들, 뭐 이런 거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자, 39번. 그러면 LTV가 뭐냐? DSR이 뭐냐? 하는 것은 이제 그림을 보면은 조금 나와 있죠. DTI가 뭐냐 이런 거다죠. 그림 보니까 LTV는 주택 담보에 대한 비율. 이 보통 이제 이 시골에는 70%죠. 70%고 저게 조정 대상 지역은 50%고 서울의 투기 지역은 40%고 아시죠? 그 정도는 아시죠? 그 다음에 DTI. 요거는 이제 총부채 상환 비율. 이제 지금 요거는 해야죠. DSR은 많이 따지죠. DSR. 요게 이제 1억이 넘으면은 소득 증명 없으면 못 해주겠다. 여기서 막 걸려버리니까 왼쪽 두 개가 아무리 막 좋아도 여기서 걸려버리면은 이제 안 좋지만은 이제 기업 대출은 조금 빠져나올 수가 있다 봅니다. 가계 대출이 아니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자, 40번입니다. 40번. 조정 대상 지역은 이제 표가 있죠. 표. 40번에 LTV가 있습니다. LTV.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 그럼 뭐, 투기 지역은 몇 프로입니까? 40%. 막,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 지역은 70%.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요 심화사 것도 뭐 70%. 창구는 원래는 40%죠. 이게 없애버렸어요. 투기 지역이. 창구가 없다 본 게 아니라 70% 돼버렸어요. 그럼 성산구는 그대로 50% 지금 남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자, 그리 보면 되고요. DTI도 그냥 50%, 40%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일단은 기타사항 잡으면 돼요. 기타사항.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자, 촌집이 하만에 조그마한 5천만원 촌집이 하나 있고, 10만산에 아파트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또, 경매에 또 학원에서 하나 뭐, 대학가 하나씩 받아버렸어. 그럼 주택 3개 되죠? 좌우지간 안 됩니다. 낙찰 요원은. 세 번째는 무조건 안 돼.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2주택 이상인데, 대출 좀 해주세요. 세주택인데 대출 해주세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고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요거를 이제 조금 해놨으니까, 투기 가열 지구는 40%, 조정 대상 지역은 50%, 기타는 오른쪽에 비조정 대상 지역은 몇 프로요? 70%. 1억 것도 뭐 7천만원, 10억 것도 뭐 7억 해주라 해도,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DSR이 문제다.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 43번. 창원시 진해구 하포구는 과거 70%고 단주택 보유자는 60%로 다운되어 있고, 창구는 투기가열지구로 주택담보대출이 40%에다가 해제가 되어서 지금 70%로 바뀌었고요. 창원시만 조정대상자 그대로 있다 보니까 LTV는 50%다. 그죠? 법인명의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다. 법인은 주택담보대출 왜 금지하느냐? 투기세력이다 보면 투기세력. 투기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서울에 보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보통 보면은, 이제, 법인을 만들어서 하죠. 돈을 이제 10억을 모아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1억짜리 미만짜리 아파트를 막 집중적으로 막 10채 사들이고 이랍니다. 그래갖고 막, 7억세 1.1%, 10개 사도 1.1%, 그죠? 팔 때는 33% 법인 명의로, 그래가지고 단타로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자, 44번.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방 투기 가열지구 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제 최근에 6월 달에, 7월 달에 보도된 게 있습니다. 6월 말에 많이 해제가 됐는데, 자, 넘어갑니다. 투기가열지구는 43곳이다. 서울은 무조건 투기가열지구입니다. 투기가열지구. 그 다음에, 경기도는 과천 사고, 성남 분당, 그 다음에 용인 수지. 자, 우리 사이가 용인 수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전화했습니다. 사이야, 축하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투기가열지구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투기가열지구로 선택하셨음을 축하드립니다. 이러니까 자기 넣으신 무슨 알아듣죠, 그죠? 저희는 알아듣습니다. 전에는 대출이 이쪽에 여기 오른쪽 줄 때는 이게 50% 있거든. 그럼 투기가열지구는 몇 프로 LTV가요? 40%. 10억 사면은 4억밖에 대출이 안 되는 거라. 사실 좋은 거 아니라, 사실 보면은. 이제 지가가 오르니까 막 올려놨습니다. 투기 용인도. 인천에는 이제 연수. 지방에는 세종밖에 없네. 다 썩어지고, 그죠? 다 썩어지고. 그럼 오른쪽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쭉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창원에는 성산구밖에 없어요. 그죠? 전에 의창구 여기 있었거든. 의창구 여기 있다가 없어지면은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도 안 가고, 막 바로 밑으로 비조정맥을 갚이더라고. 창구는. 그래갖고, 진짜 가격이 지금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는 LTV가 50%, 그죠? 왼쪽은 40% 말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이 조정지구 뭐 이런데 조그마한 동네에 있습니다. 면 같은 게 이상한 게 있어요. 요것들은 다, 이거는 제외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동네 이상한 면 종류,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도 해제되시겠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 봅니다. 46번. 46번에 보면은, 투기가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이게 7월 1일 기준이니까 최근 거죠. 최근 겁니다. 그래서 이제 LTV가 40%, 투기가열지구 40%,
조정대상직은 50%, 막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DTI는 40%, 50%, 두 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주담대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금지, 안 됩니다. 자, 고려하시면 되고, 뭐, 세제 참고로 보시고, 전매제한, 청약보, 자, 정비사입니다. 정비사업이 좀 재미난 게, 투기과열지구는요,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이 됐다, 이렇게 하면요,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소유권 이전할 때까지 이게 전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창구의 신을주공이 조합이 설립이 되고 나니까 거래가 뚝 끊겨버렸어요. 그 중개사들이 성상고로 막 넘어옵니다. 왜 넘어오느냐? 조합 설립되고 나니까 이제 이 지위가 이전이 안 되잖아요, 지금. 해봤자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중개사들이 그것을 뭐 3년, 5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조정자금제로 씌워옵히더라. 그러고 만약에 재개발이다 크면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 나오는 데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분양권이 안 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분양권이 안 됩니다. 물론 특수한 경우는 있어요. 뭐 10년 거주 한 사람이 뭐 한 주택이고 무주택자고 이런 경우에는 막 한두 명 되는 사람 몇 명 없어요. 1000명 중에서 한 10명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가끔은 되는데 그거는 별개로 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재건축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은 설립되고 나서 인단 낙찰 받아봤자 되게 중개업소 가서 사면은 아차하면은 아파트 분양가 넣은 많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막 따지는데 뭐 10년 이상 뭐 무주택 짜고 뭐 이런 거 막 따져서 하긴 하는데 그러고 이제 재개발이다 서울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났다 그러면은 또 거래가 안 돼요. 그 사봤자 분야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가서 꼬짝꼬짝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자 보시고 자 넘어갑니다. 47번 개인 홍길동명의 아파트 담보대출은 규제했지만은 전자상거래 나는 사업자를 냈습니다. 해갖고 대표 홍길동입니다. 해갖고 규제가 없어 대출이 잘 되더라. 그래서 사업자 대출은 규제가 없다. 20억 집 산다고요? 18억 대출 가능합니다. 구멍 뻥 뚫린 사업자 대출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자 대출은 규제를 좀 하기가 좀 힘든가 봐요. 이게 자꾸 너무 나한테 네가 주택 아파트를 네가 왜 나가 대출해준 그거 막 따지기가 사업자들한테 너무 강하게 하기가 정부에서 좀 그런가 봐. 그래서 이제 사업자 대출에는 구멍이 좀 뻥 뚫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저축은에서는 사업자 대출하고 20억짜리 아파트 18억 해주고 아마 이거 이제 만약에 이게 이제 13억 갚으면 뭐 됩니까? 5억 뻥건하죠. 뻥건합니다. 5억. 그래갖고 이제 앞으로 지금 저축은행이 이제 앞으로 파산 같은 거 뭐 많이 돼가지고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이제 많이 이제 국가에서 공짜 투입을 하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그걸 잡아가지고 전부 다 공매를 하면은 뭐 800개 1000것이 막 나와요. 그럼 그때 이제 예금보험공사 공매도 여러분이 이제 손댈 날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저축은행에서 지금 부실이 많은가 봐요.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연기해갖고 정부 사람께는 그거 막 연기시키긴 하는데 금리 올라가지 이제 연기 안 시주고 이러면 막 뻥뻥뻥 하고 경매 엄청 쏠 거 보여준다. 지금 보면 좋은 물건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공을 부진히 쌓아놨고 낙찰 받는 거는 한 1년 뒤쯤으로 미루는 것도 전략에서 좋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막 쓸 필요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사업자 대출은 사업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홈택스 갖고 이거 만들면 바로 된다 하더라고. 3일 만에 바로 나온다 하더라고. 뭐 요거 문제 그래요. 홈택스 가서 뭐 신청해가지고 짜고 보면 이거 막 써놨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잖아. 원래 10억 넘는 거는 뭐 대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아파트 예를 30억짜리 대출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뭐 30억짜리 20억짜리 18억 이래서 대출 된다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막 1조씩 나오고 하는 거 봐, 이게. 그래서 참 대한민국은 요정이다 봅니다. 자, 불경기 48번. 불경기의 개업 공인 중개사, 아이고, 좋다. 그죠? 부동산 중개가 잘 안 되지만은 대출 중개하면은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나는 신안에서 대출 받았는데 아파트를 팝니다. 근데 저쪽 공인 중개사가 매수자 쪽에 딱 대고 공인사가 지는 농협을 자꾸 한대. 그러면 나는
신한에서 1년밖에 안 쓰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가 예로 3억 썼다 그러면은 1.5%면 450만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내 거 쓰면 될 건데, 신한의 거를 꼭 중개사가 농협 거를 써야 돼. 농협 대출을 써야 된대. 그러면 뭐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할 수 없이 뭐 하긴 하는데, 그럼 중도상수를 그냥 450만 물어야 돼요. 1.5%. 물어야 되는데, 이제 채무 승계해보면 간단하죠. 신한의 대출을 그대로 안고 지가 뭐 삽입면 되는데, 꼭 농협에서 세대출을 맡겨서 산다 그러니까, 그 왜 그러냐? 수수료 받거든. 중개사도. 대출 상담사처럼 뭐 0.2% 수수료 받습니다. 그럼 뭐, 예를 들어 3억 같으면 60만원, 70만원 되니까, 그거도 이제 수입이니까, 지는 자꾸 농협에다 매수한테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350만 물고, 지는 60만 벌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는 중개사 쫓아가고, 내 70만 줄게. 신할 거 좀 써라 해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터버터 눈치채고. 아시겠죠? 뭐 그 사람이 농협 가봤자 금리 뭐 0.01% 쌀지 그는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막 승계받는 게 되네요. 그 은행에. 원래 막 파는 사람 은행 있죠? 파는 사람이 은행 대출 잡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받아가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전도 받고, 대출도 승계받고 이러면 되는데, 간단한데, 그거를 이제 그러는 이유는 이제 수수료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2억을 받으면 49번, 이자를 얼마 내느냐? 이자를. 요번에 써놨죠? 원금이 55만원. 원금이 55만원, 이자가 75만원. 이래서 내는데, 요게 이제 앞으로 7% 되고 2배가 되면은 원금 55만원 똑같고, 이자가 75만원이 150만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205만원. 한 달에 이제 이자가 75만원, 이게 150만원 대비면은 이제 중선 오죠? 그 다음에 10% 넘어가면 이제 150만원 아니고 뭐 또 200만원 내라 그러면 이제 아이고 중매 손 옵니다. 영끌들. 지금 이제 골치 아플 겁니다. 자, 50번. 중간에 상환하면은 중도 상환수를 얼마 부담한다. 그러나 신한에 대출 받았는데 이거를 승계받으면 간단한데 꼭 농협에 받는다. 그럼 나는 이제 쓴지 6개월,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중도 상환수가 보통 한 1.5% 돼. 1.5%. 뭐 1%, 작게는 1%, 1.5% 막 물래. 3년 지나면 괜찮은데 대출 받은 지가 3년 지나면 되는데 3년 이내에 갚으면은 이 페널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1에서 1.5% 막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임할 때 맨날 요것 때문에 싸움 많이 했어요. 손님 옵니다. 앞에 대출 직원하고 상담수수로 선생님 450만 내야 한다기에 빨간 입금 접변 없습니다. 내세요. 그러면은 대출 받을 때 소리 안 하면 지금 갖고 놓겠네. 뭐 2달밖에 안 썼는데 뭐 450만원 뭐 내라 하냐고 뭐 2달밖에 안 썼는데 하면서 이제 싸움한다고. 그러다가 이제 열받아고 지면시에 쫓아들어온다고. 지면이 좀 너는 맛있다. 그걸 보면 이야기라. 그럼 내가 이제 본점에다가 아이고 이 아침에 좀 450만원 감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그럼 본부서 하죠. 지임자님하고 아침에 어찌 되는 사이요? 사이는 아닌데. 그럼 전국에 다 봤는데 마산역에 신하는 마산역에 황지임장만 꼭 그거를 감해야 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올려보세요. 뭐 예금이 100억 있다든지 뭐 이런 게 뭐 있다든지 뭐 대출을 100억 끌고 왔다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없는데 뭐 아직 뭐 예뻐서 그래요. 이 사람은 할 말 없다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중도한 상환 수수료가 있더라. 이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3년 넘으면 상관없어요.